여러분 안녕하세요. 사실 나도 물리가 하고 싶었어. 물리반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이 영상은 중학교 과학을 공부하면서 좀 더 배워보고 싶은 친구들, 그리고 반대로 고등학교 과학을 하기엔 아직 좀 두려운 친구들을 위해 선생님이 물리 내용을 중심적으로 준비해봤어요. 또 우리 친구들이 많이 어려워하는 것이 물리인데, 물리를 어떤 수학적 이런 엄밀성은 떨어지겠지만, 물리에는 요런 내용들이 있구나 하고 같이 한번 다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좀 보면은 물리가 무엇인지, 물리에서 어떤 양들을 다루는지, 그리고 힘. 그렇죠. 우리 친구들이 물리하면은 생각하는 거, 운동과 힘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그와 관련된 물리량들, 우리 친구들이 중학교 과정, 그리고 고등학교 1학년 과정 배우는 운동량과 충격량, 에너지와 관련된 이야기, 그리고 중학교 1학년 때 기체의 부피 변화라고 해서 배웠었죠. 기체 입자의 운동들 관련하여 어떤 열역학 법칙, 열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천체, 전기와 자기, 빛, 그리고 우리 친구들이 굉장히 궁금하면서도 굉장히 어려워하는, 굉장히 두려워하는, 두려워하는 이 맞을 것 같아요. 상대성 이론과 양자역학까지 우리가 한번 물리의 이모저모를 정말 한번 훑어보려고 합니다. 선생님, 저는 수학을 잘 못하는데요. 그래서 수학적인 내용은 굉장히 수학적인 내용 굉장히 빼고 어떤 요러요러한 물리량들 다루는구나, 요러요러한 것들을 물리에서 얘기하는구나 하고 한번 이 관심 있는 친구들은 더욱더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한번 선생님이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오늘은 첫날로서 물리가 뭔지 한번 얘기해 보고 싶어요. 자, 보통 우리가 학, 어떤 학이라고 하면은 보통 그 물리량들, 그 앞에 붙는 것들을 연구하곤 합니다. 경제학이라고 하면은 경제 현상을 우리가 분석하고 연구를 하죠. 수학이라고 하면은 기호 등을 연구하는 학문이에요. 화학은 구조와 변화, 대화자를 쓰잖아요. 근데 이제 물리학이라고 하면은 물건 물자, 우리가 물건 할 때 물자, 만물 물자, 다스리다, 이치할 때 다스릴 이자를 씁니다. 그럼 요거는 물리는 뭘 관심 있어 하는 거예요? 그쵸? 한자 근대로 우리는 이거를 만물의 이치를 탐구하는 학문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리는, 물리학은 우주, 물질, 전기, 열, 에너지, 힘, 공간, 시간, 차원, 생명 등 자연에 대한 근본적인 원리, 즉 보편적인 법칙을 찾고 이를 바탕으로 자연의 모든 현상을 연구하는, 즉 만물의 이치를 탐구하는 학문입니다. 근데 우리 친구들 물리하면은 보통 요런 그림들을 생각할 것 같아요. 뭐 진동하고 있고요. 뭐 굴러 떨어지고 있고요. 혹은 전기, 어떤 걸 치고 충돌하고 서로 밀어나고 힘이 작용하고 이런 것들을 생각하곤 합니다. 보통은 이제 나무 도막, 구슬 이런 장치들을 충돌시키고 떨어뜨리고 움직이게 하고 또 전기회로, 자석 등으로 실험하는 학문이라는 인식이 우리 친구들한테 있죠. 근데요, 물리는 뭐에 관심을 가질까요? 아까 말했다시피 물리는 만물의 이치를 다루는 학문이에요. 특히나 물리학에서는 자연상 일으키는 실체를 물질이라고 상정합니다. 그리고 그 물질을 이루는 여러 단계를 생각하는데요. 그중 어느 단계의 구성 단위를 다루냐에 따라서 아래와 같이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주 작은 기본 입자, 우리 지금 전자는 배웠죠? 입자 물리학에서 다룹니다. 아주 작은 기본 입자들. 핵물리학, 원자핵도 우리 친구들 중학교 때 얘기한 것 같은데, 원자핵과 그 상호작용, 핵물리학, 그리고 이런 원자와 분자를 다루는 분야, 원자 분자 물리학. 응지물질, 응지물질이라고 하면은 원자나 분자가 엄청나게 많이 있어서 우리가 감각기관에 적용할 수 있는 이런 물질들을 얘기해요. 원자 분자가 우리가 중학교 때 얘기하다시피 분자까지만 해도 우리 눈에 잘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아주 작은 입자로 돼 있어요. 그런 입자들, 분자와 원자들이 모여서 엄청나게 많이 모여 있어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그런 물질들, 우리가 응지물질이라고 부릅니다. 플라즈마, 플라즈마는 원자나 분자에서 전자가 떨어져 나간 물질이에요. 온도를 매우 높였을 때, 우리 친구들
그 물질 상태 얘기하잖아요. 세 가지 상태, 고체, 액체, 기체. 온도를 매우 높이게 되면 이 원자와 분자 사이, 분자에서 전자가 떨어져 나가고 전기를 띤 이온들, 원자 핵들만 있는 상태라던가 전자만 있는 상태라던가 이러한 상태를 우리가 플라즈마 상태라고 합니다. 그리고 음지 물질 중에서 액체나 기체 등을 유체를 다루는 유체 물리학과 함께 플라즈마 물리학을 분류하기도 해요. 광학, 네, 빛광자죠. 빛에 대해 연구하는 분야예요. 빛과 관련된 물질 현상은 원자나 분자에 의한 빛의 흡수, 방출, 을 앞으로 배울 텐데 광학은 원자, 분자 물리학, 이 원자와 분자가 어떻게 어떤 구조로 되느냐와 관련이 있습니다. 화학에서는 원자, 분자 수준의 현상을 다루다 보니까 원자, 분자 물리학과 역시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생명체는 기본적으로 많은 수의 단백질과 같은 분자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역시 원자, 분자 물리학, 그리고 우리 눈에 보이는 정도로 많은 분자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응집물질 물리학에 속한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천체 물리학은 우주입니다. 우주는 우주 안에 기본 입자들, 원자 핵, 원자와 분자, 별이나 은하 등 여러 가지 물질들이 있어요. 그래서 입자 물리학, 아주 작은 입자들,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기본 입자부터 응집물질 물리학, 너무 많이 몰려 있어서 많은 물질 분자들이 많이 모여 있어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응집물질 물리학까지 함께 있다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구 물리학도, 지구도 마찬가지로 원자, 분자, 그리고 응집물질 물리학에 가깝다고 할 수 있겠네요. 근데 그래가지고 여기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여러 가지 분야가 있어요. 여러 가지 분야가 있는데 이 물리 공통된 부분은 물리는 운동에 관심을 가진다는 거예요. 그럼 왜 운동에 관심을 가질까요? 물리학은 이런 모든 분야의 자연현상을 일으키는 실체를 물질의 운동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운동 중의 물질들이 서로 상호작용, 즉 힘을 주고받으면서 다양한 자연현상이 나타나는 것이라고 보고 있어요. 물리학은 이런 물질의 운동을 자연현상 전체로, 자연현상 전체로 보편화시키고 일반화시키는 학문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리학은 가급적 넓은 범위의 자연현상, 그리고 가능하다면 모든 자연현상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물리 법칙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보편적인 법칙을 우리는 역학이라고 불러요. 좀 더 자세히 얘기하자면 실제 물리학과 교육과정, 선생님이 옛날에 다녔던 물리학과 교육과정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물리학에서 흔히 쓰는 도구, 수학 도구, 미분적 분학, 미분과 적분을 많이 씁니다. 어떤 순간, 아주 짧은 찰나의 시간에 이 운동을 분석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 물리량, 어떤 힘이라고 하는 물리량이 있다면 그 물리량이 얼만큼, 어떤 방향으로 혹은 얼마만큼 시간 동안 작용할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전체 물리를 한번 맛보기도 합니다. 일반 물리학에서. 그리고 이제 선생님이 약간 좀 재밌게 써놓으려고 했는데 물체가 운동합니다. 하지만 매우 느리고 커요. 그럼 이런 물질은 고전역학에서 다룹니다. 최신물리, 현대물리학은 보통 양자역학과 상대성 이론을 다루는데요. 좀 이따가 얘기할게요. 양자역학, 상대성 이론, 뭐 반도체, 천체물리 이런 걸 현대물리학에서 다루는데 아직 맛보기이기 때문에 좀 이따가 각각을 얘기할 때 좀 더 얘기하도록 할게요. 수리물리학, 물리를 배우면서 더 필요한 수학 도구들을 배웁니다. 전자기학, 전기적 성질을 띠는 물체를 얘기합니다. 전자, 원자핵 같은 것들이 되겠죠. 양자역학, 네, 역시 물체가 운동합니다. 운동하는데 굉장히 작아요. 3학년 과정에서 배우는 양자역학 같은 경우는 아직 빛보다는 한참 느립니다. 열 및 통계물리학, 열을 받아 운동합니다. 열, 에너지죠. 우리 나중에 또 다루겠지만 어떤 물체가 열 에너지를 받아서 운동하거나 혹은 열 에너지, 온도 이런 것들 때문에 이 입자들이 움직이는데 심지어 많이 있어요. 통계라고 하는 것은 우리 친구들이 확률이나 어떤 평균 이런 걸 들어본 적이 아마 수학 시간에 들어본 적이 있을 텐데요. 이 통계 역학이라는 것은 이 물질자들이 열을 받아서 움직이게 되는데 많기 때문에 이거를 어떤 입자 하나하나로 보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평균이나 통계를 내서 보겠다는 걸 얘기합니다. 광학, 아까 앞에 말했다시피 빛 그 자체를 얘기합니다. 빛은 우리 친구들 옛날에 했던 것처럼 거울이나 렌즈를 통해서 굴절되거나 반사될 수도 있겠지만 또 여러 가지 현상들이 일어나요.
상대성 이론. 물체가 역시 운동합니다. 하지만 빛보다 살짝 느려요. 아까는 빛보다 많이 느렸다면 거의 빛의 속도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물체가 거대해요. 핵 및 입자 물리학. 엄청 작습니다. 엄청 작은데 또 빨라요. 빛보다 살짝 느리지만 역시 빛의 속도에 거의 가까운 물질들이에요. 음집, 고체 물리학 앞에 봤던 것처럼 물체가 모여 있어요. 플라즈마 물리학, 물체가 매우 뜨겁습니다. 아까 말했다시피 고온에서는 원자핵과 전자가 떨어져 나가죠. 매우 뜨겁습니다. 그리고 아까 유체 물리학과 묶일 수 있다 했는데 흘러요. 천체 물리학, 거대한 물체들을 얘기합니다. 별과 같은, 그리고 그 내부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반도체 물리학, 전자기학과 양자역학의 심화 과정이에요. 양자역학을 통해 우리는 반도체라는 소자를 전자기학과 양자역학을 통해 반도체라는 소자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었고요. 발견하거나 이용할 수 있었고요. 그게 이제 우리가 사용하는 핸드폰, 우리 친구들이 보고 있는 컴퓨터 이런 것들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외 여러 가지들을 어, 배웁니다. 오늘은 첫 날이니까 한번 이런 얘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무엇이 운동하는 걸까요? 물리에서 운동에 관심이 많대요. 무엇이 운동하는 걸까요? 자, A 위치에 있던 물체가 4초 관찰하니까 B 위치에 있게 됐어요. 이 물체는 1시간 써 있네요. 1시간이 아니라 4초 동안 어떻게 움직였을까요? 1번일까요? 2번일까요? 3번일까요? 4번일까요? 자, 1번은 어떻게 움직이는 걸까요? 4초 동안 1초에 한 칸 한 칸씩 조금씩 균일하게 이동했네요. 두 번째 거는 3초 때까지는 가만히 있다가 4초 때 갑자기 많이 움직였어요. 세 번째 거는 처음 1초 지나기 딱 1초 동안 아주 빠르게 많이 움직였다가 그 다음부터는 멈춰 있어요. 마지막 거 어떻게 움직이는 걸까요? 처음엔 조금밖에 안 움직이지만 점점 빨라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4초 후에 관찰하니 B 위치에 있었다라는 정보만 가지고는 이 4개 중에 어떻게 움직였는지 혹은 이 4개 이외에 또 다른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결국 우리는 적당한 시간 간격과 적당한 거리 간격을 정해야 돼요. 우리가 몇 초 단위로 볼 것인지 몇 미터 단위로 볼 것인지 운동을 정해서 운동을 분석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가 어떻게 관찰하냐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보일 수 있어요. 만약에 4초 동안 움직이는 물체를 우리가 멈춰 있다면 얘네가 어떻게 움직였어요? 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이 물체랑 같이 움직인다면 우리 친구들 무빙워크 탔을 때 세상이 뒤로 가는 것처럼 보이는 것처럼 혹은 나와 내가 같이 타고 있는 사람이 멈춰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처럼 똑같이 움직이면서 물질을 본 경우에는 얘가 멈춰 있는 것처럼 볼 수 있습니다. 즉 우리는 적당한 시간 간격, 적당한 거리 간격, 그리고 적당한 좌표계가 필요해요. 몇 센치 간격 볼지, 몇 초 간격 볼지 적당한 좌표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걸 가지고 이제 앞으로 운동을 분석할 텐데요. 이런 물리량들을 많이 와먹습니다. 자, 제가 여기 있고요. 상대 탑으로 가려고 해요. 네, 여기 이 목적지로 가려고 해요. 방법은 다양합니다. 여기 점선에 있는 것처럼 제가 아래, 아래로 내려갔다가 갈 수도 있고 위로 싹 올라갔다가 옆으로 갈 수도 있겠고요. 와리가리 할 수도 있겠네요. 하지만 최단 거리는 실선 하나만이 최단 거리죠. 우리가 실제로 이동한 경로의 길이를 이동거리라고 불러요. 이동거리는 크기만 같습니다. 내가 어떤 방향으로 이동했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크기만 가져요. 하지만 위치 변화량, 아까 최단 거리에 해당하는 이 주황색 선이 되겠죠. 얘는 단 하나입니다. 시작점과 목적지를 이은 딱 이 위치 변화량. 우리는 이걸 변위라고 불러요. 변위는 크기도 같지만 방향도 역시 같습니다. 밑에 있는 예시를 볼까요? 이동거리는 5cm 갔다가 3cm 갔으니까 8cm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변위는 위치 변화량이에요. 처음과 나중에 위치 변화량은 2cm가 되겠고요. 어느 방향으로? 오른쪽 방향으로 2cm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요. 운동을 분석하기 위해서 빠르기를 비교할 때도 필요합니다. 물체의 빠르게 나타내는 물리학, 우리가 속력을 많이 얘기하죠. 스피드. 하지만 물리에서는 운동 방향과 빠르기를 함께 나타내는 물리량, 벡터, 속도, 벨로시티, 속도를 많이 이용합니다. 좀 비교하자면
속력은 아까 이동 거리를 시간으로 나눠준 물량이고요. 속도는 위치 변화량만 가지고 얘기하는 빠르기예요. 여기서 선생님이 이 세모를 써고 있는데 이 세모 델타라고 있고요. 변화량을 나타냅니다. 여기가 물리에서 흔히 쓰는 기호예요. 빠르게 변합니다. 가속도라고 하는데요. 가속도 1초 동안 속도의 변화량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간으로 속도를 나눠주네요. 역시 속도의 변화량이니까 얘도 뭘 갖고 있을까요? 방향을 갖고 있어요. 크기뿐만 아니라 방향도 갖고 있어요. 자, 밑에 예시가 있네요. 한번 볼까요? 네, 속도가 양수예요. 속도가 양수. 그리고 점점 빨라지고 있어요. 속도의 변화량이 빨라지고 있다는 것은 가속도의 부호가 플러스라고 할 수 있겠죠. 가속도가 양수예요. 점점 빨라지니까. 속도는 점점 빨라집니다. 이동 방향 어떻게 될까요? 속도가 양수예요. 만약에 앞으로 가는 걸 양수라고 한다면은 이동 방향은 역시 양수가 되겠네요. 자, 두 번째 궁합 볼까요? 역시 속도는 역시 양수네요. 속도가 양수라는 것은 속도가 양수라는 것은 앞으로 가고 있다는 걸 얘기합니다. 그러면 속도가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가속도는 음수라고 할 수 있겠네요. 이 중간에 속도가 0이에요. 멈추겠고요. 그 다음부터는 속도가 음수가 되네요. 음수라는 것은 뒤로 가는 걸 얘기할 것 같습니다. 시간은 그대로인데 위치 변화량이 마이너스라는 거니까 뒤로 가고 있는 걸 얘기할 것 같아요. 그리고 속도는 크기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물론 음의 값이기 때문에 음의 값이 점점 작아지는 거지만 크게만 봤을 땐 점점 커지고 있어요. 가속도는 네, 마이너스입니다. 마이너스지만 네, 뒷방향으로 속도가 점점 커지고 있어요. 4번. 4번에서는 역시 속도가 음수예요. 얘가 뒤로 가고 있어요. 하지만 그 크기가 점점 작아지고 있어요. 가속도가 양수네요. 속도의 변화량이 점점 속도가 점점 전체 그 수만 봤을 땐 커지고 있으므로 양수네요. 마지막 4번과 5번 사이에 역시 멈추겠고요. 속력이 0이니까 마지막 속력이 양수예요. 속도가 양수라는 건 앞으로 가고 있다는 걸 얘기할 수 있겠네요. 앞으로 가고 있고요. 크기도 역시 점점 커지고 있어요. 가속도의 보호는 플러스가 되겠네요. 말하자면 1번 구간 점점 빠르게 앞으로 가고 있습니다. 점점 빨라지면서 가다가 2번 구간 앞으로 가긴 가는데 점점 느려져요. 3번에서 멈추겠고요. 4번에선 뒤로 가기 시작합니다. 뒤로 가는데 점점 빠르게 가고 있어요. 4번 구간 뒤로 역시 가는데 점점 느려져요. 그리고 5번과 4번 사이에서 멈추겠고요. 다시 5번 앞으로 가면서 점점 빨라지는 이런 분석이 가능하겠네요.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운동을 변화시키는 요인, 힘에 대한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오늘 물리대에서 빠르게 훑으면서 간단한 물리량도 알아봤는데요. 다음 시간에 힘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오늘 얘기한 물리량들이 왕왕 중요하니까요.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너무도 고생하셨습니다. 앞으로의 물리 여러분들 같이 배우면서 여러분 생각도 점점 더 자라나고 물리에 대한 관심도 점점 더 커지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네요. 오늘 너무도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